김정은이 잠적한 지 20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5월 5일이죠.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라는 것은 돌발적 사건이 북한에 발생해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죠. 유고, 쿠데타, 내전, 민중봉기. 다양한 이유로 북한 내 극도의 혼란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새로 권력을 잡은 군부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참여한 베라 국회의원은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에 북한 내 승계 위기는 모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계획 없이는 앞으로 더 큰 위험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격변을 책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역내 다른 나라들과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자,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다른 나라와의 대화, 구체적으로는 중국과의 사전 조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한 이 일본이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실제로 북한이 무너질 경우 군사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요. 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일본의 물자 공급 없이 작전을 북한 내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북한 급변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죠. 그러나 지금은 대화조차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쥐소미아 논쟁처럼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사전 조율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싱크탱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20일 동안 잠적했을 당시 우드로 윌슨 센터, 헤리티지 재단,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라고 하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여러 싱크탱크들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레포트를 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중국과의 사전 조율.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있다입니다. 한미 작전계획 5029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한 6개의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핵무기 유출 같은 내용들도 들어가 있다고 하죠. 이 밖에도 급변 사태 시에 북한을 4개 지역으로 쪼개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엔이 분할 통치하는 방안도 미국 국방부가 마련해놨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청사진은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것이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런 상황이 실제되면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DMZ 북쪽의 북한군이 미군과 한국군의 진입을 허용할지 아니면 저항할지 이것이 확전될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작전계획 5029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집행되기에는 너무나 허점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의 소지는 한미 간의 입장 차이입니다. 북한 붕괴를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 같은 VOA 보도된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부소장 발언을 인용해 봅니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는 상당히 큰 문제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한층 성공적으로 협력했지만 현재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는 다시 이념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붕괴 조짐이 나왔을 때 이것을 붕괴로 연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막을 것인지 한국과 미국과의 시각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작전계획 5029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나왔던 것은 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때입니다. 북한 내 대량 아사자들이 나오고 있을 때였죠. 그 결과 1999년 한미연합사가 주도해서 개념계획 5029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개념계획이었죠. 그러다가 2008년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대대적으로 보완을 했고요.
개념계획 5029가 작전계획 5029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후에 이른바 진보좌파 정권이 나오면서 상황이 또 달라졌죠. 2012년 말 공개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마련한 작전계획 5029를 거부했다라고 김정일에게 밝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신 해명한 바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로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작전계획에 핵무기 유출 내용이 나오는데 핵무기가 유출됐을 경우 미군 지휘하에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너머로 투입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커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작전계획 5029에 대한 거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반대했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처하는 작전 수립 자체를 못마땅했다라는 것이 유시민 이사장의 설명입니다. 동일한 분위기가 현 정부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미국, 독일 연설 등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 한국 전문가죠. 스나이더 교수가 4월 24일 일본 언론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중 한 문장을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붕괴에 관심이 없으며 이를 거론해서는 안 되는 자기 성취적 예언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죠. 급변사태라는 것은 곧 북한 체제 붕괴, 정권 붕괴는 아닙니다.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급변사태라는 게 나왔을 때 이것을 체제 붕괴, 정권 붕괴로 연결시킬지 시키지 않을지는 한국과 미국, 주변 국가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 체제 붕괴를 원치 않기에 급변사태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전계획 5029가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는 꺼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의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문을 하고 나선 것이죠. 결국 한국과 미국이 공들여서 만든 작전계획 5029는 실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20일 동안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몸무게 130kg의 술과 담배를 즐기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김정은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아무리 정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고 아무리 급변사태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때 어떻게 할 것인지 원론적으로는 먼지만 수북히 쌓여있는 작전계획 5029를 꺼내서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마련해야겠습니다만은 현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계획도 없고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북한 내에서 발생하게 될 경우 한반도 전체가 소용돌이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강한 힘,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제가 끌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걸 절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친중 괴뢰 정권을 만들고 갈 수 있습니다. 아예 북한의 주둔군을 주둔시킬 수도 있죠. 그 경우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되고 한국은 중국의 변방이 돼서 한민족 전체가 쇠락해 갈 수 있습니다. 마치 필란도하라고 부르듯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가는 일이 더 우심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이고 북한 구원과 해방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참담하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설령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 계획들, 중국이 한반도를 꼴깍 삼켜버리는 걸 막기 위한
의지를 발동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남한에서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왜 북한 구원을 하고 북한 해방을 하려고 하는지 원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고 가련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이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주와 연해주를 열고 대륙과 초원을 지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북한 구원과 해방을 하려고 하냐면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북한에 막힌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막혀있는 선교획을 DMZ의 어둠의 장막이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들의 앞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험한 길이 나오고 굽은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들 앞에는 골짜기, 모든 산,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이 나오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가 선포할 때 우리의 힘과 능은 없으나 주님께서 골짜기를 메우시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시며 굽은 것을 곧아지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같이 질그릇같이 부서뜨려 주옵소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시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시며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북한 구원과 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북한 급변 사태 때 인간의 상식, 세상의 지식으로는 북한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이 괴뢰 정권을 만들 겁니다. 한반도에 큰 전쟁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가련한 주민들의 노예 생활은 앞으로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이 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높은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거친 들이 있고 쇠빗장이 있고 굽은 것이 있고 험한 길이 있으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응하여 주시어 모든 골짜기를 메워 주옵소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잠들어 있고 졸고 있는 이들을 깨워 함께 이 기도를 선포하게 해야 합니다. 주여 원컨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정치범 수용소의 쇠빗장을 부수어 주옵소서. 북한 땅을 엮고 있는 우상체제, 주체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오는 저 어둠의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죄 없는 자들을 땅에 쏟게, 그 피를 쏟게 만드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이제는 끝나게 하옵소서. 38,000 김일성 동상이 무너진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김일성 사진이 걸린 자리에 십자가가 걸리게 하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시고 공개 처형이 중단되게 하시며
북한 땅에 주님을 부를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옵소서. 동족들의 흉악의 혈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흉악의 혈박이 있고 멍에의 줄이 있고 모든 멍에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 끊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문을 열고 빛을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저 땅에도 서게 하옵소서. 현실을 보며 아무리 세상 권력에 외쳐봐야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낙심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죠.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응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낙담했던 이 땅의 청년들도 북한 재건의 꿈을 꾸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일생이 북한의 가련한 자들을 살려내고 저 땅을 재건하며 초원과 대륙의 잡족들에게 주님 모실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정된 그 일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